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의실동에 들어설 예정인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의실동,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성구청 뭐 이런 어떤 관공서들이 이쪽 주변에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대단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건립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분양을 열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건물은 총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건물이고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고 지상 2층에서부터 9층까지가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원룸형이 아닌 투룸, 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파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주택의 대체제가 되는, 아파트의 대체제가 되는 오피스텔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토탈 66개, 오피스텔은 토탈 66개가 들어설 예정이고, 타입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타입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실평수 17평 정도에서 20평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가 13개가 들어가는데 많지 않습니다. 1층 토탈 13개만 상가가 들어가는데, 이미 분양을 열자 말자 한 절반 정도가 청약이 이루어져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상가 금액대가 분양가가 3천만원 중반 후반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어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매매가가 뭐 한 7억 선, 8억 선 요 정도 선에서 다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 자체가 좋고요. 그런 부분이 손님들이 보셨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34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405평 정도 나옵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1,280제곱미터, 3,412평 정도 나오는 그런 9층짜리 건물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은 법정 대수 72대 지하 주차장이 확보될 예정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명인의료재단이죠. 화홍병원이 이쪽에 있고요. 대형 마트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맞은편 쪽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아파트 단지들의 전셋값 정도면 여기 오피스텔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동급으로 놓고 보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어쨌든 주거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락함과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아파트에 못지않은 그런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어떤 메리트를 얻고 싶다라는 분들, 그리고 주택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세금 체계가 얼마나 변할지는 사실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세법 체계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주택은 손대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청약 동장 필요 없고요. 제가 66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수가 일정 부분 이하가 되는 건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고요. 대출 규제에서도 일정 부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니까요. 자금 조달계에서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피스텔은 사실 건축법에 따라서 짓는 거고, 만약에 주거로서 활용을 안 하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상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텔이니까 주거로서의 어떤 기능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와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당연히 무리수는 있지만 본매물을 가진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점을 같이 곁들여서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보여지는 이쪽 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이쪽 상업지역 전면 도로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오피스텔은 총 10가지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A, B, C 이렇게 나눠서 타입이 많은데 면적도 17평 정도에서 20평 후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골라서, 금액대별로 골라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면 합계 금액,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건축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내셨다가 100% 환급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가세까지 다 합친 금액이 한 4억대에서 5억대까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매물이니까 가격적인 부담에서 말씀드렸듯이 맞은편 쪽에 있는 아파트들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선으로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매도가 쉽게 되는 거고요.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내부 시스템 같은 게 제가 나중에 영상 말미에 그 내부 유닛을 찍은 영상을 조금 첨부할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부에 붙박이장이나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도 허술하지 않게 한샘 브랜드 있는 걸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림으로 지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행사 측에서 본인들이 정말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정말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IoT 시스템이라든가 3연동 슬림 중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발장이나 싱크대나 식기세척기, 인덕션, 식탁까지 거의 싹 다 한샘으로, 브랜드는 한샘으로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싸구려나 값싼 자재를 써서 어떤 이문을 많이 남기고 하는 것보다 좋은 제품으로 좋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변에 이렇게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이미 입점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현재 공사 예정인 곳이 입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맞은편 쪽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입주가 다 돼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횡단보도를 끼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상업지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지금 옆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방병원도 들어가고 대형 골프 연습장도 위쪽에 이미 입점을 해 있고, 여기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9층이. 그럼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옆에 하고 지금 맞상가가 나오는 거죠. 양쪽을. 그래서 이쪽 라인을 위주로 해서 상가들이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13개, 물론 지하 1층에도 상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상가라기보다는 그냥 창고 용도로 이렇게 분양을 하든지 뭐 사용을 하든지 할 예정이라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상가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10평, 11평, 뭐 작게는 7평짜리 이런 상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평당가 3천 중반, 뭐 비싸도 4천을 넘지 않습니다. 3천 중반, 초반, 중반, 후반 정도 선에서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토탈 매매가가 6억, 7억대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물론 이제 평수 큰 거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높은 가격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이미 그건 또 분양이 됐으니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5억, 6억, 7억 정도 선에서 가격이 다 끊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 터졌을 때도 느끼지만 임차료가 어느 정도 무거우면 일정 수준 이상 돼버리면 임차인들이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짜리 상가를 하나 살 돈이 있으면 15억이 있으면 두 개를 나눠서 7억짜리 두 개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고 상황이 좋을 때 같으면 15억짜리 상가를 사서 거기서 월세가 600 뭐 이렇게 돼도 뭐 550, 600 뭐 이렇게 되더라도 임차인들이 그 정도 내고 장사하는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힘든 거죠. 임차료를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한 칸에 15억짜리 상가 같으면 한 칸 해봐야 어디 가나 보통 10평 내외가 기준인데 뭐 어지간한 브랜드 들어가려면 보통 20평 중반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두 칸, 세 칸 털어버리면 월세가 뭐 1,000만 원이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들이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조금 나이스한 그런 정도의 가격 수준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발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청약을 넣고 거래를 진행을 하는 상황인 거죠. 상가는 굳이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전매 제한 뭐 없고요. 예, 자금 계획 뭐 없습니다. 그냥 주택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고 난 뒤에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보장제를 실시합니다. 약 한 4.5% 정도 선에서, 그렇다고 뭐 10년, 20년, 뭐 물론 10년, 20년 임대가 안 될 리도 없겠지만 2년 정도까지는 임차가 맞춰지는 데까지 임대보장을 실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를 사서 내가 공실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골머리 썩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임대가 안 되면 맞춰드려요. 임대를 맞춰드리든지 임대료를 4.5% 정도 선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4.5% 정도 선에서 임차료를 드립니다. 수분양자에게. 그러니까 분양자 입장에서는 신간 편하게 선택하셔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죠. 가격대 자체도 7억, 8억이니까 월차임 따져보면 한 250만원, 300만원 선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임차인들도 부담이 적은 거예요.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500만 원, 600만 원은 사실 지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런 거 두 칸이면 1000만 원인데 부담스럽죠. 근데 250만 원, 두 개 500만 원은 할 만한 거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의 상가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청약금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이게 지금 옆쪽도 그 다음에 뒤쪽들도 다 상가로 들어서는 겁니다. 여기가 지도가 키워보면 여기가 전부 상업지인 거예요. 그리고 건물 들어설 예정인 건물이 여기고 뒤쪽으로도 이미 건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준공 막바지에 들어선 건물들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완공이 되는, 이게 지금 공기가 18개월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얘가 완공이 될 시점쯤이 되면 이미 그쪽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임대 맞추는 거나 이런 게 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생 상가들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상업지 상가들 처음에 임대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 같으면 임차 맞추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가 맞춰지지 않는다. 시행사 임대 보장합니다. 예. 임차 안 돼서 막 머리 아파, 나 상가 샀는데 뭐 임대가 안 맞춰져서 막 고생했어, 이런 분들은 신간 편하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인 부담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12억, 뭐 10억대 넘어가는 상가들 12억, 13억, 그러면 평당가가 보통 뭐 4천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전철역 앞이나 이런 데 있는 상가들은 그것도 싸다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예. 저도 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도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본매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미 먹을 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속된 말로 밥이 좀 있는 그런 상가가 되는 겁니다. 7억짜리 상가를 사서 부가세 일정 부분 환급 받고 9억이나 9억 중반 이렇게 팔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12억짜리 상가를 사서 16억, 17억에 파는 게 쉽겠습니까? 상권이 아주 좋은 것 같으면 후자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억 언더 쪽에 있는 것들이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겠죠. 지금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수요가 5억대에서 10억대 상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 투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타입의 한 10가지 정도 타입의 구조가 존재하고요. 면적도 일정 부분 조금씩 틀립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17평 정도에서 제일 큰 건 29평짜리 펜트하우스까지 분포도가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큰 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한 4억, 5억대 정도 선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전매 제한도 안 걸리고 대출 규제도 적용을 덜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조차도 필요 없는 이런 곳에 어떤 아파트와 유사한 어떤 주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수원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매실 더 프라우드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규 분양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지금부터 출발해서 약 한 18개월 정도 동안 공사를 하고 18개월 뒤 2024년에 준공이 될 예정인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지금 청약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청약금 1000만원, 상가는 청약금 3000만원에 청약을 보실 수 있는 거고, 정계약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열리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고 모델하우스 오셔가지고 유닛도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송산 신도시에다 마련을 했고요. 현장에는 따로 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뭐 현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 오셔서 보셔도 되고, 오피스텔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으니까 또 모델하우스 쪽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호매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호매실 더 프라우드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규 분양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5억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대가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바웃 단가 6, 7억대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당가 3천 초반, 중반 정도 선의 가격대 형성되어 있으니까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무겁고 그러지 않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나와서 보시는 게 본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전매 제한 없습니다. 자유롭게 전매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호매실 더 프라우드 주상복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모바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라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링크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이동을 하니까요.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또는 본 물건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와서 다른 물건들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